새벽 1시 서울 대치동의 어느 학원가 골목에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15살 아이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에 쥔 연필은 떨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5개나 쌓여. 이 아이의 하루는 오전 8시에 학교에서 시작되어 밤 11시에 학원에서 끝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숙제를 해야 하니 잠드는 시간은 늘 새벽 1~2시쯤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대학에 가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취업이라는 또 하나의 절벽이에요. 청년 체감 실업률은 16.1%에 달하고 1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졸 청년이 전체 실업자의 46.6%를 차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고 교사 2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에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하고 있어요. 정년이 아닌 퇴직을 선택하는 교원 수가 2022년 7,900에서 2024년 7,98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교실은 무너지고 있고 학원비는 치솟고 있으며 졸업장을 받아도 갈 곳이 없는 이 기묘한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2024년 대한민국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했어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어난다는 건 한 명의 아이에게 쏟아붓는 돈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고 참여 학생 기준 한 명당 월 평균 59만 2천 원을 사교육에 쓰고 있어요. 서울 고등학생의 경우 월 평균 102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학원비로 쓰면서도 부모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이 나라는 공교육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걸까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 주거와 인간경화 꿈까지 포기한 M포세대의 비극은 바로 이 교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무너지는 교육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붕괴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학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에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보다 먼저 평가받는 기준이 되어 입사 서류에 학교 이름을 적는 순간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지고 같은 일을 해도 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이 갈리는 현실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그 강박이 사교육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7.6%인 반면 200만 원 미만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쳐요. 부모의 지갑 두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된 거예요. 공교육은 이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벌리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 사이에 깊은 골이 있고 그 골을 메우는 건 학원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한때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교육만이 살 길이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그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지금 그 교육열은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과외 더 긴 수업 시간이라는 끝없는 군비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고 부모들의 허리는 휘어지고 있어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3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되레 떨어졌는데 그 원인의 한가운데에 이 교육비 부담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평균 3억 원에서 4억 원이 든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으니 누가 선뜻 아이를 낳겠어요. 사교육비가 출산을 가로막고 출산율 하락이 학생 수 감소를 부르고 학생 수 감소가 학교 폐교를 만들고 폐교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구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교실 안의 풍경도 처참하게 바뀌고 있어요. 2023년 여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되흔들었어요. 그 교사는 학부모의 끊임없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라는 공포 속에서 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유서를 남겼어요. 이 사건 이후 수만 명의 교사가 거리로 나왔고 교권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해요. 2025년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5전이 교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참고 넘어갔다고 해요. 수업 중 게임을 하던 고등학생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학생이 교사의 얼굴 사진으로 허위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 관리자는 민원을 두려워하며
교사 편에 서지 못하고 교육청은 통계로만 현실을 관리하려 해요.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리 없고 교사들이 사명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데 이 또한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교육의 질이 결정되는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요. 핀란드에서는 사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교사가 존경받고 학교가 신뢰받으며 아이들은 오후 2, 3시면 집에 돌아와 뛰어놀아요.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학업 성취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행복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린 시절 그 자체예요. 이 교육의 감옥을 겨우 빠져나온 청년들의 현실은 더 참혹해요.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6.1%로 보이지만 실제 체감 실업률은 16.1%에 달해요. 4년 연속 내려오던 체감 실업률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1년 넘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전체 실업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데 고졸 이하 청년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72.2%인 반면 비수도권은 68.5%로 출신 지역마저 취업의 벽이 되는 구조예요.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 수준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서울에서 원룸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 1억 원 안팎이 필요한데 사회 초년생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손에 닿지 않는 금액이에요. 취업도 안 되고 집도 구할 수 없고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포기한 청년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뜻의 포청천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 3포세대에서 5포세대를 거쳐 N포세대가 된 이 나라의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설문조사에서 N포세대에 해당하는 청년의 절반 이상이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했어요. 한 28살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대학까지 갔는데 4년째 취업이 안 된다고 그동안 뭘 위해 공부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이 말 속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모든 모순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학벌이라는 족쇄부터 끊어야 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교실은 계속 무너질 거예요. 독일에서는 10살 무렵에 진로가 나누어 대학이 아닌 직업교육을 선택해도 존중받는 사회구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의 눈길을 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모든 아이를 같은 줄에 세워놓고 달리기를 시키고 있어요. 꼴찌한 아이에게는 패배자의 낙인이 찍히고 1등한 아이에게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채찍이 가해져요.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을 교육에 쏟아붓지만 그 돈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있어요. 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에 실질적인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고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사교육 없이도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오후의 햇살 아래 뛰어놀 시간을 돌려줘야 해요. 새벽 1시에 학원 골목을 걸어 나오는 15살 아이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빛을 되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꺼져버릴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일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